자, 이번 시간에는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렬이라는 것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렬이라는 정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렬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는 정렬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정렬은 작은 것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하는 오름차순 정렬이 있고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나열하는 내림차순 정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렬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출석부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한다거나 쇼핑몰 가격 순으로 한다거나 판매 순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상품을 가격 순으로 정렬한 경우도 있고 실제 우리 메시지가 왔을 때 도착한 순으로 먼저 이렇게 해주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놀이공원에 갔을 때 이렇게 대기 시간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부분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렬 알고리즘에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버블 정렬과 삽입 선택 정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 자, 이번 시간 여기에서는 버블 정렬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래서 오른차순 정렬을 한다라고 하면 왼쪽에는 작은 값, 오른쪽에는 큰 값을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버블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것을 정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렬하기 전에 5와 2, 7, 3이라는 자료가 있게 되겠죠. 이 자료를 한번 버블 정렬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접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5와 2를 비교해서 작은 값을 왼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5와 2를 한번 여기에서 정렬을 할 때 여러분들 비교 횟수와 교환 횟수를 유의하면서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 5와 2를 비교를 하고 작은 값을 왼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때 교환이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인접한 두 개의 자료를 비교를 해서 5와 7을 비교했으니까 작은 값이 왼쪽에 가 있으니까 그대로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7과 3을 비교를 해서 3이 작기 때문에 교환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체크를 했을 때 첫 번째 5와 2를 비교한 거, 5와 7을 비교한 거, 7과 3을 비교한 거 비교 횟수는 3회가 되겠죠. 자, 이때 교환이 이루어진 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져서 교환은 2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자,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1단계가 마무리가 됐을 때 1단계에서는 현재 있는 값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가장 큰 값이 맨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은 정렬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2단계에서는 그 앞에 있는 3개를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 두 개에 있는 거 2와 5를 비교를 하죠. 위치는 작은 값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5와 3을 비교를 합니다. 5와 3을 비교를 하게 되면 3이 적기 때문에 교환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두 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렬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여기 뒤에서 두 번째까지 정렬이 되겠죠. 2단계에서는 뒤에서 두 번째 값이 가장 큰 값, 현재 두 번째로 큰 값을 이렇게 찾아서 정렬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뒤에 두 개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두 개의 상태가 그대로니까 왼쪽에 작은 값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정렬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바로 버블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버블 정렬이다라는 뜻은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보게 되면 정렬하기 전 카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카드에서 어떻게 정렬을 하는 거였죠?
자, 이 5와 2를 비교해서 교환. 그 다음에 2와 7을 비교해서 교환.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겠죠. 2와 3을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요. 자, 5와 2를 비교해서 큰 값을 뒤로 보내니까 5가 뒤로 가게 됐죠. 자, 서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5와 7을 비교해서 7이 작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7과 3을 비교해서 7이 크니까 7이 뒤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옆에 있는 곳과 비교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것과 비교를 해주고, 마지막 단계는 한 번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만족을 했을 때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버블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택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선택 정렬은 정렬할 데이터 중에 여기 정렬할 데이터 중에 첫 번째 위치 값을 기준으로 정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 값을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을 그 기준 위치에 위치해 주는 게 바로 선택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정렬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위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값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가. 세 번째에서는 세 번째 위치가 기준이 되게 됩니다. 자, 정렬을 한번 해보게 되면 기준 위치가 있습니다. 기준 위치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 위치와 최소값은 여기에 첫 번째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자, 기준 위치와 최소값이 정해져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최소값이 무엇이냐? 5와 2에서 최소값은 2가 되겠죠. 여기서 최소값 위치를 여기가 최소값 위치가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다. 위치를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이 7과 비교를 해서 최소값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7이 여기는 현재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죠. 2와 7을 비교해서 최소값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3과 비교를 해서 최소값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현재 정렬을 하려고 하는 자료 중에 최소값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과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4개 중에 어떤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 비교를 몇 번 해야 되겠죠? 비교하는 횟수는 1번, 2번, 3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소값이 여기가 있죠? 최소값과 기준 위치를 봤을 때 가장 작은 최소값을 첫 번째 기준의 위치를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교환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선택 정렬은 현재 우리가 자료를 정렬을 하려고 하는 자료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아서 그 기준 위치에 위치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기준 위치가 첫 번째 위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위치부터 나머지 값들 중에 가장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쭉 찾아보면 최소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2와 5를 이 최소값을 찾았으니까 이 최소값을 여기 맨 앞쪽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교환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고 정렬이 1차 단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 과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준과 최소값이 5로 첫 번째 값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왜 비교를 하느냐?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자, 현재 시작하기 전에는 최소값이 5였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과 5와 7을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했을 때는 최소값이 3으로 변경이 되죠. 자, 기준 위치가 어디였죠? 두 번째가 기준 위치였죠. 최소값은 3이죠. 그러니까 5와 3을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작업이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여기 두 번째 자료까지가 정렬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준 위치를 정해놓고, 자, 기준 위치가 세 번째가 되겠죠. 기준 위치를 정해놓고 최소값을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옆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해 보니까 최소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와 7을 교환을 해서 세 번째 단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가 하나 남았으니까 굳이 정렬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렬된 자료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의 효율성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인 게 가운데 있는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자, 살펴보게 되면요. 버블 정렬과 선택 정렬은 아직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크기를 하나씩 줄여나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버블 정렬은요.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순서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값을 비교를 해서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교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경우, 극단적인 예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부분을 내림차순 정렬을 해야 된다거나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것을 오름차순 정렬을 할 경우에는 계속 교환의 횟수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선택 정렬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선택 정렬은 매 단계마다 한번 최소값이나 또는 최대값을 찾은 후에 값을 교환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횟수는 딱 한 번만, 한 단계에 한 번만 이루어지니까 교환 횟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된다. 자, 그런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효율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버블 정렬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선택 정렬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렬들의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때그때 유효적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